당연히 저희가 며칠째 고유정 사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워낙 여러 가지 사실들이 또 밝혀지기도 했고 그 와중에 또 사실이 아닌 것들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인된 유언비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유정의 전 연인, 결혼하기 이전의 전 남자친구가 10년째 실종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만 네. 그 사실은 경찰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유정이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서 이 DNA를 훼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 시신의 DNA를 훼손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 확인 결과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시신을 훼손하는 방법 과정에서 이 DNA가 훼손됐을 가능성은 경찰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오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뉴스였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세 번째 유언비어가 좀 심각한데 왜냐하면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고유정의 부모가 운영하는 렌터카가 이 제주 아산 렌터카라는 업체명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도 번졌는데요. 네. 실제로 확인 결과 해당 렌트카 업체는 1996년도부터요. 지금 대표의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던 렌터카로 고유정과는 전혀 무관한 업체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유정 때문에 연루가 되어서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 셈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네요. 네, 인터넷 루머의 무서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고유정이 이제 졸피뎀 수면제를 투여해서 이 전 남편이 자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반수면 상태, 조금 몽롱한 상태에서 벽에 튄 혈흔을 보게 되면 피해자가 약간은 저항하려 했거나 피하려 했던 흔적이 보였다고 해요. 네. 이런 부분 또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 의원님,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더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지금 사건 개요를 네. 소설 형식으로 좀 정리한 글도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이제 잔혹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금 유언비어라는 표현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표현 쓰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괴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정확한 정보를 발표한 바가 없어요. 특히나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던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것저것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 상상력에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될 테니까 네. 뭐를 전공했다더라, 과거 남자친구도 이미 지금 실종 상태라고 하더라 등등등의 말들을 갖다 붙이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관계 앞서 말씀하셨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다만 잔혹하게 이 훼손된 이 시신을 훼손했던 방법에 대해서 경찰 발표가 없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억측들이 나오고 상상력들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 의원님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고유정과 재혼한 현 남편이 얘기한 것과 또 경찰의 발표 내용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화학과 나왔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김포 아파트나 펜션에서 그 회수했던 머리카락의 DNA가 또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가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왜 틀릴까 이런 얘기도 의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현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현 남편이 당시에는 내가 자고 일어나니 내 다리가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전 남편에 대한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나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네. 고유정을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살인 혐의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엎드려져 있었고 피가 입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방대원으로서 당연히 아이의 시반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네. 물론 안 될 걸 알지만 그렇게 말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그런데 제대로 이걸 처리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경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국과수에 보내봤더니 아이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현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주장은 내가 소방관으로 일했고 응급구조만 10년 경력인데 그렇죠. 아이를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본인이 했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경찰 경찰 조사 국과수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나오더라. 이러니까 또 남편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네. 게다가 남편이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5월 달에 남편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더니 네. 6월 3일 날 거짓말 반응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남편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좀 신빙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출동했던 응급 구조대원들이 그 적은 일지에 보면 당시 부모인 이 아버지가 현 남편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게다가 또 그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아이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반이 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지에는 거짓말로 적지는 않을 테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남편 말이 맞는지 뭐 고유정의 그 상황이 말이 맞는 건데 경찰이 혹시 부실 수사해놓고 나중에 뭐라 할까봐 이렇게 또 말을 더듬는 건 아닌지 네. 여기까지 사실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는 것 어떤 네티즌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언론이 자극 보도를 앞장서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의 브리핑이 너무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물론 수사 과정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그 부분도 지적한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동 수사 관련해서도 고유정의 이 전 남편 피해자 차량을 3일 동안 방치하고 주요 증거를 피해자의 남동생이 전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경찰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유언비어를 만드는 데 일조하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반성도 필요해 보입니다.